이직 횟수가 많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생각한 대로 그런 걸 걱정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장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장점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돼요. 그게 가장 전공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이제 진행했던 면접 코칭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면접 코칭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코칭을 신청하신 분은 이제 금융권 쪽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이고, 총 경력은 이제 10년 정도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동안 이직은 한 뭐 4번 정도 이제 하신 분이고, 그렇게 보면은, 자, 10년 동안 이제 4번의 이직. 그러면 회사는 5개가 되겠죠? 이제 그 경력이 이제 이직이 많냐? 이 사람은 이제 좀 이직 횟수가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냐? 뭐 그렇지 않냐? 이거는 솔직히 이제 말씀드려서 보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보수적인 분위기, 이직 횟수를 좀 굉장히 좀 크리티컬하게 보는 회사 같으면 뭐 많다고 볼 수도 있고, 뭐 요즘 추세에 맞춰서 뭐 이직 횟수를 좀 여유 있게 좀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본다고 하면 뭐 그렇게 많은 경우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케바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칭을 이제 신청을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분이 이제 좀 사전에 이제 그쪽 이제 담당, 이제 채용 담당 실무팀장 쪽과 관련된 분을 이제 알아가지고 좀 문의를 했더니 이직 횟수가 조금 많은 편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준비를 하면 좋겠다. 이런 이제 피드백을 받으셨대요. 사전에 정보를 이제 캐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이거를 내가 이야기를 해야 상대방이 이제 그 이직 횟수가 좀 많다고 느끼는 상대방이 이제 자기를 좀 좋게 볼 수 있을까? 요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이직 면접 코칭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질문을 먼저 드리면, 이직 횟수가 많다라고 사람에 대해서 채용 기업에서 의구심을 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좀 새로운 환경이나 이런 거에 적응을 잘 못하지 않을까. 여기에서 이 적응은 이제 그 사람들과의 적응에 포커스가 맞춰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사를 했는데 일 잘하고 업무가 적합해서 입사를 했는데 빠른, 그러니까 좀 단기간에 나가지 않을까? 요 두 가지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채용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헤드헌팅 업무를 하는데, 이제 기업에 따라서, 직무에 따라서, 이제 그 경력 연수에 따라서 사람을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직 횟수 몇 번이야.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 근무했던 경력이 1년 이하가 있는 사람은 가능한 한 좀 제외를 시켜달라. 이런 식으로 채용 기업 입장에서는 이직 횟수에 대한 이제 명확한 기준, 그러니까 스스로의 기준이겠죠. 그걸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기준을 넘어서는 뭔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업무 역량이나 이런 거를 이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아마 그 영상을 찍었고 블로그에도 많이 올렸지만, 제 생각에는 솔직히 이제 횟수보다는 이제 단기간에 경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뭐 한 3년씩 여러 번 근무한 거랑 4년 아니면 짧게 6개월 뭐 1년 이런 식으로 이제 근무한 거랑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근속 연수가 되게 중요한데, 어찌 됐건 오늘은 이제 이직 횟수가 이 사람은 좀 많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말씀드려서
횟수가 많다. 그러니까 경험했던 횟수가 많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이 공격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이기 때문에 좀 이럴 거야. 이런 선입견이나 그런 좀 시각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서 답변을 해야 면접에서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은 상대방을 이제 설득을 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좀 이직 횟수가 많으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사람들과 적응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들어왔다가 빨리 나갈 것 같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주 무슨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깔끔하게 근거를 찾아서 저쪽을 공격하거나 이러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 일단은 자기가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면접을 본다라고 하면 기준을 세우고 스토리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자, 상대방이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걱정을 해소를 시켜줘야 되죠. 그러면 해소를 어떤 방법으로 시키느냐? 아까 이제 스토리를 만들고 기준점을 세워야 된다고 하면 이직 횟수가 많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생각한 대로 그런 걸 걱정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장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장점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돼요. 그게 가장 전공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직을 여러 번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회사와 여러 산업군의 경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직을 여러 번 함으로써 그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나는 적응을 굉장히 잘한다. 적응력이 좋다. 그 이야기에 플러스로 새로운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는데 능숙하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걱정하는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돼서 이직을 한 게 아니다. 난 사람들과 굉장히 잘 지낸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적응을 빨리 하게 된다는 건 업무 프로세스 파악이 빠른 거고, 업무 프로세스 파악이 빠른 거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기간에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 하나로면 제가 봤을 때는 그거 하나로 계속 주장을 하고 밀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직이 많아서 이거 좀 이 사람 잘 있을 수 있나? 나는 잘 있을 수 있다. 나는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당신 회사에 가서도 전혀 당신이 걱정할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가서 기존에 있는 인원들과 잘 융화하면서 단시간에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게 나의 강점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 추가적으로 왔다가 이렇게 좀 빨리 나가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빨리 나간다. 이게 단기간에 그만둔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에는 뭐 한 3년? 뭐 이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좀 이 사람이 좀 진득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요즘은 확실히 그 기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년? 2년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이 사람은 새로 와서 자기 업무에서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기간은 직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원부서나 재무나 이런 쪽은 아무래도 좀 한 회사에 있어야 되는 기간이 좀 길지만 당연히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이런 쪽 좀 단기간에 프로젝트가 많은 경우는 솔직히 2년이면 꽤 긴 거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당신은 좀 이직 횟수가 많아서 걱정이다. 에 대한 답변은 나는 이직을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적응하는데 빠르다. 적응하는데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회사에 입사해서 단기간에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절대로 저자세로 나가실 이유는 없어요. 저자세로 나가는 순간 그냥 상대방의 시각, 선입견을 확실하게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역시 그렇군.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자세로 나가서 뭔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잘잘못을 가리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을 해서 진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죠? 잘못한 것도 없고요. 그냥 이 상대방은 저 사람은 이직을 많이 해서 좀 책임감도 없고 좀 자주 나가고 적응을 못할 것 같아. 이거에 대한 이제 반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반박의 방법은 나의 강점으로 그거를 바꿔서 이야기하는 거. 그게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인트입니다. 이직은 어차피 서로 카드 맞춰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맞을까?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맞을까? 이 회사가 내가 앞으로 가서 일하는 게 맞을까? 이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직 횟수가 많으면 어차피 저쪽에서 날 안 뽑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면접을 보고 이제 본다고 하는 얘기는 이 사람은 이직 횟수에 대한 이슈를 제외하면 업무 적합도나 뭐 나머지는 나쁘지 않으니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래서 면접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 나 좀 이직 횟수가 이슈가 되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이직 횟수가 많은 거에 대한 강점을 상대방한테 어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저는 이직 횟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노선을 정확하게 타셔야 되고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 겁니다. 너 이직 횟수 많다. 그 대신에 이런 강점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뽑으면 이러이러한 베너핏이 있을 거다. 이득이 있을 거다. 회사에. 그렇게 자신감 있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이직 횟수가 많은 거는 때로는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강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채용 기업의 조직 문화, 뽑는 사람의 성향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충분히.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